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 이수아입니다. 오늘은 미국 교과 과정의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교과 과정에서 중요도, 파닉스는 어느 정도고, 문법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라이팅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서 교과 과정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선형으로 구조된 이유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맨 처음 알파벳을 배우고 이젠 예전에는 파닉스 별로 필요 없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에는 파닉스 교육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단어 알파벳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배우고 파닉스 과정에 맞춰서 글자를 익히게 되죠. 우리도 한글도 소리 문자죠. 그래서 소리 문자로 보면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이 나는 소리대로 듣고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알파벳 고유의 소리를 갖고 있고 물론 예외 소리들도 많지만 고유의 소리를 먼저 읽히면 보통 60에서 70% 정도는 전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과 과정을 저희가 이제 단편적으로 봐서 IXL이 미국 공교육 과정의 복습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항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따라서 거꾸로 추적을 해갔어요.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프리케이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옆에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파닉스 과정이 한 65% 정도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에 읽기 전략이라는 게 문장이 두 단어로 되었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장을 그림과 매칭해서 어떻게 그림과 뜻을 찾아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케블러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파닉스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림에서 찾는 문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듣고 그게 무슨 소리를 내고 이게 어떤 뜻일까는 거의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일치되면서 언어를 인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K 단계에서는 파닉스 단계를 거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K 단계에서는 파닉스의 과정이 더 비중이 높아지죠. 그리고 읽기 전략이 좀 들어가 있고 보케블러리 학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언어 규칙이 나옵니다. 언어 규칙은 보통 이제 우리가 문법으로 이야기는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나온 이제 명칭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사람의 이름 뒤에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거나 그걸 형용사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냥 아이들한테 습득 위주로 문장의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든가 쉼표를 찍는다든가 문장의 부호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문장의 부호고 마침표야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문장 내에서 가르치는 거죠. 이런 건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도 1, 2학년 때 그게 주어야 서술어야 이렇게 가르치고 마침표는 1학년 때 배우는 것 같아요. 가르치진 않지만 어떻게 할 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지 쉼표는 어디에 쓰는지 이런 거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고 미국 교과 과정의 K 단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파닉스 과정이 G1 단계로 가면 40% 정도로 줄고 읽기 전략이나 단어, 보케블러리나 그리고 언어 규칙이나 문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습이 조금 더 제가 전에 단계별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G1 단계부터는 학습을 어느 정도 하셔야 아이가 읽기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냥 리딩 특공대만 하시거나 리딩만 하시면 학생이 이 규칙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서 실제로 외워서 단기 기억력으로 읽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이 아닌 그냥 인지학습, 그때 잠깐 했던 인지학습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1 단계 정도, 아이들이 G1 단계 정도 리딩을 하기 시작할 때는 학습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집에서 홈스쿨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퍼플 아카데미를 하시는 분들은 G1 단계 정도 되면 학습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래머를 한다던가 그래머를 한꺼번에 우리 어머니들 한 권 떼기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문제집을 방학 때 한 권을 떼버릴 거야 이런데 실제로 그래머는 한 권 떼기가 아니라
스며들듯 배워가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문법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어떤 거라는 걸 인지해 나가면서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도 맞춤법에 대해서 배우지만 맞춤법 성인이 돼도 많이 틀리죠. 그러면서 써가면서 계속 교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걸 외운다고 그게 내 것이 되지 않는 부분이 언어의 학습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40% 정도 되는 언어 규칙이나 그래머나 문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학습을 서서히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이 주요한 단계입니다. 보시면 미국 교과 과정에 어떻게 문항 배치가 된 걸 따라서 역추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항 배치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파닉스가 가장 중요하니까 프리K나 K 단계의 지원 단계에 G2 단계까지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그 과정을 아이들이 반복형 나선형으로 계속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인지하면서 G2 단계 전도 되면 파닉스가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읽기 전략에 대한 부분이나 보케블러리, 그리고 언어 규칙 및 문법, 자 G2에 쓰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G2에서는요 이제 문장에 대한 쓰기가 미국 교과서 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안 썼던 아이가 갑자기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글쓰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쓸 수는 없습니다. 쓰기도 마찬가지로 단어를 써보고, 그리고 단어를 써보면서 두 단어로 된 문장을 써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가야 됩니다. 저희가 퍼블 아카데미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라이팅에 대한 부분이 학생의 읽기 능력이 뭐 2점에서 3점 정도 되면 라이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미국의 2학년 정도 되면 라이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라이팅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라이팅이 연습되지 않는 친구들이 라이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딩만 하다가 라이팅을 한다? 이거는 될 수 없습니다. 리딩만 하면 라이팅은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보통 K단계 라이팅이라고 해서, K단계에서는 4컷의 만화를 보고 내가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G1단계, G1단계에 가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부터 가르칩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일기쓰기를 방학 숙제로 내주면 엄마한테 매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엄마, 뭐 써? 오늘 뭐 쓰지, 일기? 그쵸? 주제를 물어봅니다. 주제를 떠올려서 생각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사실 글쓰기에서 글을 몰라서 못 쓰는 것보다는 무엇을 써야 될지, 그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죠. 미국 교과 과정에서, 미국에서 라이팅을 잘한다고 제가 예전에 라이팅 문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스트레인 라이팅이라고 해서 아이디어 떠올리는 걸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문장도 어떤 문장으로 쓸 것인지, 뭐 설명문도 될 수 있고 편지문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메뉴판 쓰는 법까지 라이팅 교재에 나옵니다. 메뉴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초대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도 그렇게 배우죠. 그런데 미국이 조금 더 라이팅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교과 과정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G2 과정에서 라이팅이 상당히 많이 쓰고, G3 과정의 라이팅에서는 예,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논설문이나 설명문이나 주제별 글쓰기, 그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내 생각을 넣어서 어떻게 쓰는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G3 글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적절한 보케블러리, 보케블러리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단어, 워드 초이스를 해서 글을 써가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G4 과정에서는 이제 파닉스 영역이 점점 없어지죠. 예, G3부터는 거의 파닉스 영역이 없었는데, 미국 교과서의 부교재 워크시트로 된 문제집들을 보면, 예, 미국 교과서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 실러블이라던가 이런 부분 복해 학습에 연계되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복해 학습이라고 해서 이게 단어를 보고 단어 뜻을 외우는 활동은 아니라는 거죠. 복해를 학습하는 과정인데, 뭐 합성어의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뭐 into라는 접동사가 들어가면 어떤 뜻이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접두어나 전미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카버도 배우고 그리고 또 라틴어 어원이 되었던 책의 단어가 라틴어 어원에서 이런 뜻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어 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레벨이 높아서 아이들이 뭐 렉사1이 한 1300, 1400이 되고 그리고 SR 레벨이 12점대가 넘어가면 아이들이 단어를 몰라도 합성어에서 단어를 보고 아 이거는 인투가 있으니 무슨 뜻일 거야 라고 유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뜻을 알아가죠. 내가 모르는 단어도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캐치해낼 수 있죠. 근데 이 학습은 보통 G3부터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G2까지 뭐가 있어요? 파닉스 학습이 있습니다. 일단 긴 단어, 알파벳으로 긴 단어가 있더라도 읽어 내려가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읽을 수 있어야 그 뜻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자로 된 신문이 많이 있었죠. 한자로 된 신문을 읽어가다가 이렇게 막히면 그 기사 안 읽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한자로 쭉 기사를 읽다가 내가 모르는 한자가 있어. 그럼 처음에 한두 개는 유추할 수 있지만 한자 모르는 게 많이 나오면 포기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읽을 수 없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그 책을 대충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스킵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책을 읽을 때 스킵하는 이유가 다양한데요. 뭐 문장의 구조를 몰라 문법을 몰라서 스킵하는 경우도 초등학교 1, 2학년생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K단계에서는 못 읽어서 바르게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들을 스킵해서 넘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가 알까요? 모릅니다. 내가 읽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음독을 권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내가 읽을 수 없는 걸 모르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내가 내 귀로 내가 읽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 이 단어를 내가 좀 어려워하네? 이건 어떻게 읽을까? 라고 모르면서 의문을 갖고 자기가 스스로 느껴야 그게 아, 내가 이 단어 몰랐었는데 그리고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읽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는 알려주세요. 네, 내가 발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 사전 앱 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 둘 읽어가고 거기에 뜻을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아 이게 이 뜻이야. 다음에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프리K, K, G1, G2가 있고요. 이 과정을 쌓아가면서 되는 겁니다. 대부분 제가 원장 Q&A, 뭐 원장 교육상담실 이런 쪽에 이 질문을 올려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왜 빨리 2.0이 안 될까요? 우리 아이가 여기 워드 카운트 1000에서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왜요?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무엇이 어려운지 알면 거기를 계속 연습하게 해주면 되죠. 자, 우리 아이가 줄넘기를 하는데 줄넘기 2개에서 10개를 넘어가기 힘들어. 2개에서 꼭 발이 걸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 2개 할 때 처음엔 잘 넘지만 2번 할 때 발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발을 이렇게 조금 더 올려봐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원포인트 레슨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습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면 파닉스에서 어느 항목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퍼플 아카데미에서 빅데이터로 월말 리포트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보통 학생이 학습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못 넘어갑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학습의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부터 영어를 시작할 거야 하고 갑자기 영어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연습하고 노력해야 잘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쵸? 시간을 쌓아가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쌓아가는 축적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댁에서 학습을 할 때 지금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어머니께서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 리딩을 하다가 포기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걸 잊어버리시고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아이인데 집중하지 못해서 열심히 하지 못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다이어트 할 때요. 우리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갑자기 막 10kg가 차이 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0.5g, 0.3g씩 빠집니다. 그것도 정말 열심히 하면 그 정도 빠집니다. 그런데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내가 한 2kg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이제 누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래요. 너 살 더 쪘다.
그러면 좌절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조금씩 앞으로 나가 있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너 지난달보다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하면 좌절감이 들겠죠? 아이들한테 좌절감이 들지 않는 홈스쿨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염두하셔야 된다고요?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자, 파닉스, 프리K, K, G1, G2까지 총 4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거의 G2에도 30% 이상의 파닉스를 배웁니다. 미국 교과 과정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맵 테스트나 이런 과정에서 파닉스 시험을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한 권으로 뗄 수 없는 게 파닉스죠. 그리고 또 언어의 규칙 매일매일 쌓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학습은 매일매일 쌓아가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한 번에 외울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미국 교과 과정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국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이팅은 G2 과정부터 시작인데, 본격적인 시작인데 G2에 바로 시작할 수 없고 K단계부터는 연습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래머 과정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네, 그래머 과정 K단계 뒷단계부터는 심플리 그래머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G1 단계에서는 학습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주셔야 된다는 것. G1에서 리딩만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리딩만 해서 레벨이 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규칙이 들어간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G1 단계에서 리딩만 계속해서 그거잖아요. 뭔가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개념을 이해시키지 않고 아이한테 생으로 네가 부딪혀서 읽어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G2 과정에서는 학습과 리딩이 어느 정도 함께 돼야 되죠. 교과 과정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언어 규칙이나 보케블러리나 이런 부분 쓰기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G3 정도 되면 학습량이 좀 많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G3 정도 되면 토플 주니어 잘하는 친구들 고득점 됩니다. 850 이상 나옵니다. 퍼플의 친구들이 대부분 800점에서 850점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G4 정도를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IBT 토플을 준비하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미국 교과 과정을 차근차근 이해를 하다 보면 대부분 어느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것을 뒤에 배워야 되는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EXL 단계별 문제 유형을 분석하면서 여러분께 영어 학습을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